임플란트 실제 부작용 알려드립니다. 혹시 증상 있으세요? 이거는 임플란트 부작용입니다. 꼭 이 영상 시청하십시오. 20대 치아를 80대까지 건강하게, 치과의사 김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플란트 앞두신 분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부작용. 임플란트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누가 했는데 뭐 이런 문제 있었다는데 저런 문제 있었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임플란트 하고 나서 그 부작용이 어떤 게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얘기 좀 해야 될 게, 환자분들이 부었다, 너무 아팠다, 멍들었다, 아니면 너무 고생했다,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실밥이 한두 개 풀렸다, 이런 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근데 그런 건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제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지, 그거는 뭐 부작용이 아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은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신경 손상, 두 번째는 상악동염, 세 번째는 상악동 천공. 이 세 개가 가장 유명한 부작용이에요. 조금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실제로 할 때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치료 계획 단계에서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조금 공격적인 수술과 아주 보수적인 수술이 있다면 중간에서 약간 보수적인, 저는 좀 그런 방법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죠. 아무래도 좀 너무 공격적이고 무리하게 하면 부작용 생각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단 치료 계획 단계에서 좀 보수적일 필요고 지향적일 필요가 있다. 보수적인 게 어떤 거예요? 보수적이라면 치아를 빼고 염증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하면 더 안전한데, 환자분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나 멀리서 오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고생 길게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좀 급하게 한다든지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이게 의사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의사는 왜 그렇게 안전한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환자분은 그걸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날 빨리 해줘, 나 무조건 빨리 해야 돼. 아니, 나 여기서 안 해. 그러면 요즘 같이 경쟁이 심한 시대에 의사는 그러면 좀 빨리 해드려야겠네,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안정지향적인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작용 중에서 첫 번째 신경 손상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여기 아래턱뼈 안에 이렇게 감각신경이 하나 지나가거든요. 여기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죠. 이게 위턱뼈고 이게 지금 아래턱뼈잖아요. 거기에 치아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요 구멍 있잖아요. 요 구멍이 뼈 안에서 지나갔던 신경이 밖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이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밖으로 나와요. 자, 요는 시대에 펼친 건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좀 까만 부분 제가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좀 까만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 선 있잖아요.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임플란트 심잖아요. 이 뼈에다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거죠.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심는단 말이지. 이렇게 적당히. 자, 이렇게 임플란트 심을 거예요. 지금 뭐 그냥 우리가 디지털로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요. 좀 깊게. 빨개지잖아요. 이 신경이 너무 가까운 거야,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안전거리를 3mm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고자 하는 임플란트가 신경에 3mm까지만 가도 저는 경고가 뜨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신경이 확 손상돼 버리는 거지. 우리가 드릴을 하다가. 물론 이제 뼈가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아슬아슬하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 수술할 때 신경을 절대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그냥 막 침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뼈가 되게 없는 사람 같은 게 좀 가까이 가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3mm 설정해 놨지만 뭐 한 1mm로 가까이 간다든지,
그럼 그 가까이 가도 좀 손상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빼내면 대부분 회복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수술해서 너무 깊게 심어가지고 신경을 완전히 침범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일이 커지는 거죠. 이 아랫입술의 느낌이 완전히 얼얼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물이 흘러도 물이 흐르는지 잘 모르고 밥 먹다가 밥풀이 붙어있는데 밥풀이 붙어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처음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임플란트와 신경까지 거리를 컴퓨터 CT를 정확히 분석해서 어디까지 해야 안전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고 그대로 수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치과 의사들은 본능적으로 신경을 완전히 손상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수술 후에 얼얼하더라도 그걸 병원에 바로 전화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해내면 이거 나중에 다시 심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부작용 이제 바로 이제 상악동염이죠. 상악동염. 상악동염은 상악동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광대뼈 부위죠. 광대뼈 부위. 조금 돌려볼까요? 여기가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코. 여기가 광대뼈. 어금니 위에 광대뼈 부분. 코 옆에 이 안에가 이 뼈 안이 비어 있어요.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우리 만지면 여기 뼈잖아요. 근데 이 뼈 안에 비어 있어요. 사람은. 그게 CT에서 이제 보면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이 까만색 이 부분, 까만 부분. 요게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금니죠. 요거는 어금니. 그리고 여기는 빈 공간. 근데 만약 이치가 빠졌어. 빠지면 우리가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 상악동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악동에다가 뼈를 이식한다든지 뭐 상악동에 뭔가 처치를 하는데 그 처치를 하고 나서 뭐 뼈 이식 같은 걸 하고 나서 그게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상악동염이에요. 상악동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은 이 광대뼈 부분이 좀 아파요. 이렇게 누르면 아프고 입안으로 뭐 약간 염증성 피가 난다든지 혹은 코로 나온다든지 코로 무슨 뭐 염증성 피가 나온다든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3에서 5일 사이에 뭐 피가 좀 나는 거는 말 그대로 수술해서 그럴 수 있는데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여기가 아프고 코에서 보름 같은 게 나오고 입안으로도 뭐 좀 나온다. 그러면 이 상악동염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임플란트 심은 거 빼내고 상악동 치료를 하면 또 물론 괜찮아집니다. 그렇지만 좀 고생하니까. 그러면 이 상악동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너무 이게 뼈가 얇은데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심으려고 하면 상악동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안전하게 뼈 이식을 미리 해놓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뼈를 단단하게 굳혀놓고 임플란트 심으면 그럴 확률이 이제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상악동염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유명한 게 상악동 천공이에요. 상악동 천공은 뭐냐면 이 상악동 빈 공간 어금니가 이제 없으면 입 안과 이 상악동에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물을 먹는데 물이 코로 나. 왜냐하면 상악동은 또 코랑 연결돼 있거든요. 물을 마셨는데 상악동 통해서 들어갔다가 코로 흘러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럼 환자분들 깜짝 놀라죠. 내가 임플란트 수술했는데 물을 먹는데 코로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악동 천공이거든요. 물론 그 천공 막을 수 있어요. 입천장에 잇몸을 돌려서 막는다든지 뺨에 있는 지방을 당겨서 막는다든지 조금 어려운 수술인데 그렇게 해서 물론 해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더 좋겠죠. 상악동 천공이 안 생기면 좋잖아요. 그럼 상악동 천공은 왜 생기냐? 어떨 때 주로 어떻게 생기냐? 이것 또한 너무 무리한 수술을 하면 그래요. 우리가 잇몸 뼈가 되게 얇은데 막 빨리 심고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천공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조금 좀 기다렸다가 잇몸이 충분히 아물고 하면 상악동 천공 생길 확률이 훨씬 떨어지죠. 그런 부작용 훨씬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게 임플란트 부작용 대표적인 거 3가지 얘기했어요. 신경손상, 상악동염, 상악동 천공 이 3가지 얘기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걸리냐? 빨리 할 수 없냐? 나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뭔가 무리하게 빨리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 제일 수술 잘하는 교수님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충분히 대화해서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인지를 논의하고 그렇지만 빨리 해도 되는 환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빨리 하면 부작용 생기거나 뭐 합병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러하니까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대화를 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든 혹은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20대의 건강을 80대까지 유지해서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